예전에 제가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러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하루 10곳 이상을 방문하면서 당시 농업용 비료를 판매했었는데, 장사를 잘하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이 어느 순간부터 제 눈에 촥 들어오더라고요. 회사의 전략은 이미 장사를 잘하는 집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았어요. 이미 장사가 잘 되는 집은 많은 영업사원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방문하면서 자기네 제품을 좀 써주기를 부탁하기 일쑤였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박집은 이미 관계가 좋은 영업사원들과 수년째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이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게들을 끝까지 공략하라고 지시했어요. 아무래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회사도 덩달아 매출이 높아지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확률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신생 회사였고 사내에는 영업을 잘하지 못하는 신입사원들밖에 없었으니까요. 저 역시 신입이었고요. 큰 성과는 수개월째 없었어요. 저도 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여러 장사가 잘 되는 집을 수백 번씩 드나들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정한 방침은 따르되 저만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집도 조금씩 가게 되었어요. 장사 안 되는 집의 이유 역시 알고 싶기도 했고, 또 장사가 안 되면 잘 되게 해서라도 매출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건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거였어요. 시골에서는 특히나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다수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었고, 사람 때문에 그 가게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의 이야기를 많은 사장님들에게 전파했고, 그 중에서 제가 전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따라주는 사장님에게 좀 더 혼신을 쏟았어요. 실제 손님 응대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말이죠. 결과는 참 좋았어요. 6개월 정도 노력하다 보니까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한 가게도 있었고, 아예 회사와 메인 대리점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생겼으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의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는 거였어요.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도 손님이 그 집으로만 가는 이유는 그저 손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것이었거든요. 가령 몇천 원짜리 제초제를 사러 온 손님이 그냥 제초제를 달라고 하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어떤 문제 때문에 제초제를 찾는지, 그리고 언제 사용할 건지, 혹시 기존에 다른 제초제를 사용해 봤는지 꼼꼼하게 물어봤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그저 마진이 많이 남는 제초제를 주고는 빨리 그 손님을 매장에서 보내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 거래처 사장님에게 손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어느 정도 고심한 뒤에 제초제를 주는 약간의 연기 이런 걸 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사실 제초제가 거기서 거기이지만 손님 입장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초제를 골라주는 사장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찰나의 순간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집을 찾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당시 매출이 근방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운 매장을 1등까지는 아니지만 2등, 3등으로까지 올렸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그 사장님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매출이 급진적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손님은 한번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꽤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돌파해버리면 그때는 아예 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떠한 큰 신뢰를 잃는 사건이 아니고서는 꾸준히 그 가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늘 이야기하는 이 코어 팬이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주말마다 목욕을 하러 시내에 나온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을 하고 동전 몇 개를 얻어서 오락실에 가는 재미에 푹 빠졌었던 때였죠. 아버지는 목욕탕을 갈 때마다 시내 약국에 들려서 약을 사곤 했는데, 각종 소화제며 드링크, 반창고, 밴드,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약을 샀었어요. 그런데 수년째 아버지는 같은 약국만 찾았어요. 약국이 목욕탕 근처에 그 시내 한 4개 정도가 거의 나란히 있었는데 유독 한 약국만 줄곧 갔었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한테 왜 이 약국만 가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야기한 게 이 약국이 약을 제일 잘 지어였어요. 당시만 해도 약사가 자체적으로 약을 지어서 판매하던 때라서 가벼운 증상은 병원보다는 대부분 약국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혹은 몸에 경미한 증상이 있으면 약국을 가는 게 일반적이었죠. 하루는 친구 아버지 차를 타고 시내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친구 아버지도 그 약국을 들리는 걸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혹시 아저씨도 이 약국만 다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다른 약국들은 그저 약만 팔았고, 아버지와 아저씨가 가는 약국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도 어른이 되고 이사를 가기 전까지
때까지는 그 약국을 가게 되었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요즘에도 동네 약국이 무수히 많지만 유독 한 약국만 가게 돼요. 요즘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따로 제조할 수는 없지만 제 증상에 대해서 세밀하게 들어주고 약을 추천해주는 약사에게 좀 신뢰를 제가 느끼거든요. 물론 의사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약국은 병원과 제일 가까운 1층에 있는 그런 약국이지만 따로 약을 사러 가거나 심지어 똑같은 공적 마스크 같은 거를 사러 갈 때에도 전 같은 약국만 가요. 이유는 평소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니까요. 마산 교방동에 6일 약국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아마 없어졌겠지만 4.5평의 이 약국을 처음 개업한 약사님은 나중에 13명의 약사를 둔 기업형 약국을 경영하고 나아가 2000년 메가스터디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온라인 학원 사업에도 진출해서 지금은 메가넥스트라는 직무교육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가 4.5평의 약국에서 모든 비즈니스에 대한 것을 배웠다고 하면서 책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게 바로 고객을 영업부장으로 만들어라 였어요. 이야, 약사님 천재 아이가. 한 번 온 손님의 이름을 40번, 50번 되뇌이면서 기억하고 다시 방문했을 때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이야, 약사님 천재 아니가. 역시 구간이 명간이 돼. 여기 오면 와이리 내 집같이 편한지 모르겠다. 드링크제 하나를 사더라도 VIP처럼 대접하니까 손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다고 해요. 아주 흔한 이야기가 있죠. 손님은 왕이다. 이제는 한물간 격언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왕이 손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응대를 했던 거예요. 물론 본인이 실제 왕인 양 행동하는 손님은 걸러야겠지만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듦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필히 배워야 할 덕목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제가 작은 변두리 동네에서 장사를 할 때 무더운 여름이면 학원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시원한 얼음물을 주고 식재료를 사고 버리게 되는 아이스팩을 좀 나눠줬을 때 전 그저 아이들이 손님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술을 파는 술집이었고 아이들이 술을 마시러 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시간이 점차 흐르자 이 아이의 엄마, 아빠들이 가게를 찾았고 늘 문전성시를 이뤘죠. 매장에 술을 가져다주는 기사 아저씨에게 늘 시원한 커피 한 잔,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제 빨대 커피를 하나 사면서 기사 아저씨 것도 하나 사는 게 일이 되었는데 그분이 손님으로 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거래하던 주류 업체에서는 저를 VIP 대접해줬죠. 대부분의 사은품을 죄다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는 구하기 어렵다는 수입 맥주잔도 수십 개씩 쌓이면서 그걸 또 손님에게 나눠주는 이 선순환의 반복이 되었고요. 새벽마다 식자재를 가져다주는 기사 아저씨와는 제가 조금 피곤해도 5분, 10분간의 말동무를 해드리다 보니까 잘 나가는 가게들의 숨겨진 노하우를 알게 됐고 지나가다 들리는 영업사원들에게 음료를 대접하니까 근처 가게들의 매출까지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자료, 이 정보가 된 셈이었죠. 장사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그들만의 특징이 다들 있어요. 제가 장사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손님이든 직원이든 거래처 사람이든 모두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그게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굳이 이게 다는 아니에요. 누구는 마케팅을 잘해서 장사를 잘하고 누구는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서 장사를 잘하고 또 누구는 자리를 잘 잡아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를 수는 있어요. 다만 장사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은 사람으로 가야 하는 것에 있다고 봐요. 마케팅을 하든 맛있는 걸 만들든 좋은 자리를 선점하든 모든 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6일 약국 이야기를 한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을 10년 전에 도서관에서 제가 빌려 읽으면서 공감을 참 많이도 했는데 이번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구입을 하고 다시 읽고 있어요.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이런 진부한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로 어렵게 책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겠죠. 진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이죠. 서울대를 나온 머리 좋은 지금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CEO니까요. 그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작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그건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므로 작은 가게에서도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4.5평의 약국에서 모든 비즈니스를 배웠다고 또 했잖아요. 제 채널의 이름이 인생은 장사다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고 나아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굳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파는 것은 평생 해야 할 일이고 잘 팔기 위해서는 사람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 결국 장사 잘하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배울 점이 있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한 길로 모아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장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있는 지혜를 장사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릴 예정이에요. 저도 컨텐츠를 만들면서 참 배우는 게 많거든요. 아무쪼록 10분의 영상으로 하루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은 건프로였고요. 장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장님들은
분들을 존경하면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